안녕하세요. 직민마공TV 최원영입니다. 오늘은 전국민의 마을교학연대 공동위원장 겸 마을교학연대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영철 선생님과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네. 개인적인 이력을 보니까 토론토 대학에서 기독사회윤리학 박사를 받으셨고 여러 대학에서 윤리학과 교육학에 대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네. 연구와 활동을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먼저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당시 민중교회 운동이라고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40이 넘어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북미로.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거기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회도 하고 이민사회에 함께 참여했는데 제가 당시에 쓴 논문은 세계화에 관한 제가 막 캐나다로 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잘 아시듯이 경제 위기, IMF 경제 위기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걸 몸소 겪으면서 이 세계화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에도 미치게 됐구나.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요. 그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게 되었고 갔다 와서는 주로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도 강의를 많이 다녔고 나중에는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라고 과거에 70년대는 그 운동권의 싱크탱크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사회문제연구원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침 저희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이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경기도 교육감님 이재정 교육감님과의 인연으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다 연구하는 그 기관에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기독교 학교라든가 평화교육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해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 공동체 해외 사례, 해외 사례 당시에는 제가 미국 그 시카고 지역에 그 북미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커뮤니티 스쿨이라 그러거든요. 커뮤니티 스쿨 운동에 관해서 이제 시카고 지역하고 캐나다에 그 연구를 하고 마침 저희 공동 연구자 한 분인 외국어대학교 김용영 교수가 일본의 교환 교수라 해서 일본 이렇게 세 사례를 해서 그걸 이제 해외 사례를 발표했는데 나중에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다른 사례들도 모아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이라는 그런 책으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한국 진보 교육감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었는데 혁신교육 운동이라든가 혁신교육 지구 운동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으로 이제 발전됐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스쿨이라든가 일본에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 스쿨 같은 게 있어서 세계적인 동향과 이제 맥을 같이 하면서 교육 개혁의 굉장히 핵심적인 중심적인 과제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나눌 마을 대학하고도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마을 대학과 이런 연관을 맺게 된 것이 그때의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제가 마지막에 연구한 것이 미래사회의 마을교육 공동체 발전 방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미래사회 교육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떤 연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마침 지금 우리 공동민의 전국 상임대표는 임진철 박사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공동 연구자로 초빙해서 같이 그때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런 여러 가지 함께하는 일들을 하게 된 배경 같습니다. 대단하시다. 일찍 또 빈민의 문제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미래사회 마을교육에 관심을 일찍 가져주셨다는데 정말 그 굉장히 이 교육운동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도 기쁜 예. 기쁩니다. 선생님께서는 보통 40이면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40에 오히려 IMF 때 공부를 하러 가셔서 더구나 빈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지금 선생님 함께 대담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어떤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면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시민 감사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예.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을 초빙연구원으로 한 여러 해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과의 연관은 시민감사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시민감사관은 그 감사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는 ombudsman 제도라고 그래서 그 여러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 기관들이 다 시민감사관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청은 잘 아시듯이 유치원이나 학교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교육 전문가들, 교사들이나 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렇게 감사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특별히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는 전국에 4,000개 정도 유치원이 있는데 네. 1,000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4분의 1이.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사립유치원 뭐 네. 문제된 거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립유치원은 그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고요. 그냥 개인 뭐 학원 하듯이 쉽게 말하면 교육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학원 하듯이 해왔는데 이게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네.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런 재정적인 비리라든가 교육 과정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데다가 대형 유치원들이 지금은 과거에는 서울에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동탄 용인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네. 뭐 700명 이상 네. 되는 유치원들이 동탄 용인에 참 많아서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대대적인 사립 유치원의 개혁, 뭐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든가 네. 재정 문제 같은 거를 좀 그 보죠. 공공화시키고 운영 같은 거를 공공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있는 건 아시죠? 네네, 그렇죠.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기구로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시민감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중점을 뒀고 특별히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을 이렇게 많이 부각시킨 것은 그게 이제 사립 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립 유치원 3법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나중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시민감사관들이 많이 참여했던 유치원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혹시 사립 유치원 3법의 뭐 큰 타이틀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법 그 이름은 생각나지 않은데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에듀파인이라고 지금 학교 같은 데는 국가에서 공공 그 회계 시스템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도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을 이렇게 겸직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제한될 수 있도록. 굉장히 투명하게 그렇죠. 일을 투명하게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적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유치원은 별도의 기관처럼 돼 있고 지금 잘 아시듯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두 개가 따로 맞아요. 이게 관리 기관이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그 유치원은 보건복지부,
저기 복지부. 교육부가 교육부가 하고 그 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네. 현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큰 기관들이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할하는 기관도 다르고. 굉장히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네. 뭐 두 개가 네. 이렇게 사실은 거의 동일한데 그걸 이제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처음 학교라는 개념으로 네. 이렇게 이제 외국의 경우는 그걸 다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공공교육이고 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가에서 예. 무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유치원도 그 국가 공공 유치원으로 바뀌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바뀌는 걸 뭐 문재인 정부 퇴임 때까지 30%를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잘 달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처음 학교라는 네, 개념으로 바뀌는 네. 처음 학교라는 학교 네. 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유치원을 보내야 그렇죠. 할지 지금도 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이게 이제 뭐 학부형들. 어떤 사람은 네.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유치원 보내고 네. 조금 그 어려운 분은 어린이집 보내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건 뭐 꼭 예.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과거에 예. 저희 어릴 때는 유치원 다니는 사람 부잣집에서 저희는 유치원 근방에도 못 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그런 거는 많이 달라졌지만 네. 여전히 그 하여튼 그 유치원 문제가 이제 많이 좀 국가에서 네, 지금 다 네, 네. 교육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예.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선생님도 그 NCC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도 정말 궁금합니다. 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CC는 잘 네. 아시듯이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는 교계 단체인데요. 제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NCC 활동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기독 청년 운동할 때부터 학생 운동할 때부터 네. 같이 하는 인연이 있고 제가 잠깐 이제 마흔이 넘어서 공부하러 간 게 제가 계획 세워서 간 건 아니고 아, NCC 위에 그 WCC라고 세계교회 네. 협의회라는 단체가 제네바에 본부를 둔 네. 단체에서 저에게 1년 동안 그 해외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다음에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NCC는 이게 과거에 인권 운동이라든가 네. 이게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나 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단체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NCC 교육위원회도 비슷한 개념에서 그 교육 개혁을 위한 한국 교육이 이제 대전환돼야 되잖아요. 제가 뭐 아까 유치원 얘기도 했지만 대학 입시 제도까지 지금 뭐 열려 있는 문제가 너무 네. 많고 네. 사교육이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그래서 다른 해외의 여러 사례를 빌려보면 저도 이제 캐나다에 10년 살 때도 보면 저희 애가 이제 초중고 대학을 다 거기서 나왔는데요. 네. 유치원 그 학원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거기 걔가 토론토에 졸업한 살면서 예, 예. 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유치원부터 그냥 사립 학원을 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 있고 한 군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영어학원 보냈다 태권도 학원 보냈다가 뭔가 불안하면 더 많이 미술학원 보내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네. 그 사적 자본이 교육에 많이 투여되는 사교육이 너무 많이 번성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화돼서 모르지만 저같이 이제 외국 생활 해본 처지에서는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근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교계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네. 한 가지 했던 거는 이제 평화교육이라고 회복적 정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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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교육을 했고 저희가 또 NCC 교육위원장으로서 제가 했던 거는 17개 교육감 중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렇게 대담하고 그 지역마다 다 교육청이 있으니까 지역의 교육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그 교육감님과 이런 그 교육 의제에 관해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예. 제가 8군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예. 경기도부터 뭐 서울, 네. 부산, 충북, 충남, 세종, 이렇게 전남, 전북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그 교육감님과 만나면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교육의 의제가 단순히 이제 중앙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정책적 의제도 있지만은 지방 차원에서의 또 문제도 많거든요. 아, 예를 예. 들어서 뭐 음. 전남에 가 보니까 전남 교육청은 이게 인구가 줄어서요. 네, 네. 학교가 없어져요. 있는 학교도 너무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예. 운영하기도 어렵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이 예. 빈곤해지고 또 뭐 예. 잘 아시듯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뭐 수도권 있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해서 그 지역사회 실컷 아이들 키워놓으면 다 아, 밖으로 나가버리죠. 일자리도 없으니까요. 일자리도 없고. 거기 그러니까 안에서 결국 해결할 이제 수 그때 없으니까. 나가고는 안 예. 돌아오니까 예. 그 지역은 또 청년이 말하자면 돌아와서 살지 청년이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점차 공동화되고 네. 그거는 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심각한 사회 문제. 전반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 그 예. 지방의 그 네. 소멸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이제 교육하고도 그렇죠. 굉장히 연관이 되죠. 교육, 예, 교육이 바로 서야.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NCC 그런 예. 저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분들한테 직접 네. 얘기를.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지셨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저는 회복적 정의와 평화 교육, 네, 예.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뭐 이제 고민해야 되고 도입해서 시스템적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공부해봐야 될 예. 그런 그게 사항.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가보니까 네네.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문제를 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 아이들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는 명사가 아니고 그렇죠. 회복적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뭐 소통 대화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 자체도 사실은 회복적 정의 기본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범죄 사건이 범죄가 이렇게 보도가 되면 나중에 피해자는 간 데가 없고 네. 저 가해자를 뭐 몇 년 형을 주느냐 이거 가지고 검찰하고 가해자하고 하는 네. 그것만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가해자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회복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네.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에 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거기에 평화교육 연구를 하면서 학급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가보기도 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하느냐. 그 회복적 정의가 마침 캐나다에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출발이 네.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서 네. 캐나다에 방문을 했다가 그걸 보고 학교 현장에 도입하자는 운동을 10년 전부터 해서 이제 그게 서서히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소통이라는 큰 그렇죠. 카테고리 안에 맞습니다. 우린 참 말할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상대의 말을 듣고 혹시 좀 궁집한 분 없는지.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저건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혹시 또 취할 수 있는 여집합은 그렇지. 없는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그런 소통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회복적 서클, 회복적 탄력이라는 이런 교육들, 저 비폭력 의사소통,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해야 될 것들, 평화교육, 정치교육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 생각들을 더군다나 해봅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뭐 남북 통일 문제가 이제 장기적인 그렇죠. 과제인데 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박수 많이 보냈었죠. 대표들이 그렇게 이제 네. 소통을 하니까 그렇죠. 예.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뒤로 잘 이어지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무척 하나 아쉽죠. 좋은 모형이 돼서 네. 앞으로 이제 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때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남북이 어떻게
회복적으로 소통하느냐 이게 이제 그렇죠. 어마어마한 과제 같아요. 네. 예. 전 국민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참석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참석 배경과 전 국민회 교학연대 공동위원장으로서 지금 이제 마을대학 설립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오늘 저도 함께 하고 있지만 예. 마을대학 설립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NCC 교육위원장과 경기도 교육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 평화교육 네트워크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네. 예,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세계적인 민중신학자 김영국 박사님과 함께 네.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교육 네트워크를 뭐 노르웨이의 시민대학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 남미에 있는 그 평화대학 있잖아요. 그 나라가 네. 어느 나라죠? 그 나라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유엔 평화대학 있는 예, 나라가 예. 있습니다. 거기와 그다음에 WCC의 이제 평화 운동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아까 구체적인 검문을 하면 이제 저희가 같이 마을대학 운동을 하고 있는 임진철 박사나 김창수 선생님이나 네. 지난번에 나오셨죠. 예, 이래 때 대담 예, 나오셨습니다. 예, 양희창 선생님 아마 양희창.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예, 제천간대학 금상간대학교 만드신 양희창 선생님과 함께 간디학교든가요? 간대학교, 예, 그렇죠. 제천간대학교, 금상간대학 예. 그분들과 그 김영 박사님 중심에서 그분들과 함께 그 평화 교육 네트워크 만드는 네.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노르웨이 시민대학, 그 네. 평민대학이라고도 번역하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소질과 관심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대학이라고도 번역하면요. 그런 그 노르웨이 지역이 보면 북부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까지 합쳐서 그걸 이제 북해 지역에서 북해 지역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특히 그 나라들에 보면 이제 그런 시민대학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노르웨이 시민대학 세 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광주, 충남, 금산, 서울 이렇게 이제 그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시초가 되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전국민회를 그분들이 함께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또 뭐 말씀 많이 드렸듯이 이제 제가 활동했던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활동했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 NCC 교육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전국민에 참여하게 됐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국민이 잘 아시듯이 주민자치 이렇게 CR민회를 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교육민회를 만드는 또 마을대학을 만드는 교육자치 그리고 돌봄마을 마을 주치라든가 마을의 건강 돌보미를 항상 해서 마을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돌봄마을을 만드는 세 가지 큰 줄기로 저희 전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학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교육자치죠. 교육민회 또 마을대학 만드는 부분에 이제 좀 참여하게 되었고 사실 해보면 저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네. 주민자치에도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들이 그 동네 가서 교육 얘기만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민자치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교육 분과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네, 주민자치 안에 교육분과가 또한 그렇죠. 교육자치고 우리가 이제 교육복지분과인데 그건 뭐 예. 이름은 동네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제 교육복지분과긴 한데 제가 자원에서 이제 그 분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좀 소개해드릴 그 마을학교 네.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 저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 안에서는 돌봄자치,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는 봉사 이런 테두리에서 마을 꽃 심고 물론 중요하죠. 뭐 마을을 환경도 조성하고 뭐 어르신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료복지 그렇죠. 이런 차원에도 이 세 가지 방금 주신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 제가 이제 세 번째 것도 좀 말씀드릴 게 이제 네. 그 돌봄마을을 주도하고 계시는 임종환 예, 임종환 박사님. 박사가 이제 네. 저희 인천에서 저희 네. 동네에서 같이 처음에 음. 평화의료 협동조합이라는 걸 시작해서 제가 네. 그때를 같이 한 건 아니고 네. 저는 그 협동조합을 잘 이용해서 우리 이제 예. 주치의 같은 사람인데 예. 그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걸 봤고 2019년도에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 3개월 살이다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같이 10년 동안 같이 예. 두 분하고 살면서 네. 뭐 요양병원, 요양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군데 요양복지사 우리 집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 10년 동안 겪으면서 네. 느꼈던 것이 야 이게 우리 나이 때는 더 심각하겠구나. 그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는 저희 모시는 형제들이 세대. 오형제가 오남매가 있거든요. 예. 돌아가면서 이제 모셨는데 네. 저는 아들 하나거든요. 아이. 캐나다 살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제가 죽으면 올까 말까. 그래서 이게 예. 이 정말 아니 제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아버님이 걱정해요. 내가 걱정이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아들이 김산인데요. 예. 산이가 저 죽으면 올지 뭐 이 병원에 간다고 와서 뭐 저를 병원에다 데려다 줄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러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은 지금 숫자가 사실 더 적고 그렇죠. 걔네들이 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예, 예.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저도 부모님을 똑같이. 13년 8개월을 모시고 이제 직접 중풍의 치매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복지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안심할 수 있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맞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찾아와서 그렇죠. 부모를 보고 갈 수 있고.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한 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말 소개하려고 하는 게 돌봄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줄 수가 이제는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동네에서. 마을에서 마을에서 같이 이제 외롭지 않게 커뮤니티 케어를 해줘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다 연관이 있다. 세 가지가 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육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문제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네.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동감합니다. 세 개가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 국민의 운동이 굉장히 그 주제를 잘 이렇게 네, 네. 핵심적인 주제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인천 부평 지역에서 마을 학교 운동과 예. 마을 대학 설립을 위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저희 동네에 이제 따로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같이 살다가 뭐 큰 아파트 살다 이제 작은 데로 옮겨서 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마침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네. 2020년 2월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에서 활동하던 것들이나 주로 이제 제가 NCC 활동이나 이런 교육 정책 활동은 서울에서 했고 경기도 교육청에는 수원에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북부교육청은 의정부에도 있지만 수원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네. 저희 동네에 많이 있게 됐어요. 예. 집에 부평, 많이 집에 많이 이제 예. 그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감사다 네. 시민감사관 그 활동을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뭐 학교가 못 모이는데 학교를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학교 감사 다 취소되고 자연스럽게 집에 많이 예. 대부분 다 그러셨겠지만 네, 네.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를 한다고 뭐 세계로 돌아다니고 다른 데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안 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활동가들이 그럴 때가 그렇게 있어요. 많죠. 네, 이제 네. 아무래도 네, 뭐 놓칠 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큰 얘기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광역으로 나가거나 뭐 서울로 네. 가거나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집에 있으면서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게 이제 네. 동네에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제가 약간의 이제 전문성을 좀 갖고 있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아, 네. 지금도 예, 꿈의 학교라는 마을 학교 예, 프로그램이 한 예, 2,000개 정도 진행이 되고 예, 있는데 그걸 뭐 제가 일일이 다 관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을 만드는 거 있었으나 대표적인데 많이 가오게 됐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마침 교육청에서 5명 모여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한 그 공부를 하면 100만 원 지원해 줘서 책값하고 차값을 지원해 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동네 5명을 모아서 이제 그걸 네. 시작을 하고 아, 구청에 보니까 그 경기도 교육청이 많이 하고 있는 꿈의 학교라는 거 비슷하게 예. 마을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저희 동네 부평 지역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인천시 부평구인데 그 부평이라는 도시가 알고 보니까 육군 조병창 예. 일제시대 때 예. 예, 군수공장 지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인천 항구하고 예.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용산 지금 예. 용산에 뭐 대통령이 들어간다 만다 그러는데 하여튼 용산하고 딱 네. 중간이에요. 아, 거기가. 그렇군요. 그리고 너른 예. 평야가 있어 부평이거든요. 예. 너른 평야가 있어서 그래서 예, 부평인가요? 부평입니다. 예. 그 김포평야 예. 일부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100만 평 되는 군수공장을 아, 지어서 네. 만주 전쟁을 하는데 총칼 뭐 이런 음. 걸 다 탄약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군수공장이었어요. 아, 100만 명. 그리고 그렇군요. 그때 가장 많을 때 15,000명 되는 노동자를 음. 국내에서 징용을 해서. 아, 근데 강제 징용 그러면 대부분 다 일본에 끌려간 네. 해외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고남도 네. 같은 영화를 보면서 국내 강제 징용도 있었대. 바로 저희 조병창에 거기가 부평 부평입니다. 지역이었군요. 그래서 예. 거기에 예. 미쓰비시 줄사택이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하기 위해서 당시 집이 별로 없잖아요. 네. 줄사택이라 해서 쭉 연달아 지어놓고 부엌하고 집만 있는 공동화장실 10가구의 공동화장실 하나 이런 형태의 구로동의 과거의 그 공단 지역의 벌집이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그런 집을 몇백 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마을 이름입니다. 저희 마을 삼능이라 그러거든요. 아, 저희 동네를 삼능. 삼능. 능이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서삼능, 서원흥 이런데 능이 우리 동네 어디 능이 3개 있는데 어디 있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 삼능이 능자가 마름모 능자입니다. 아, 3개의 마름모. 마름모. 미쓰비시 회사 이름이에요. 지금도 예. 일본의 3대 재벌이고요. 네. 그 중공업 그 군수공장 과거에 일제시대 네. 때 군수공장을 해서 이제 총칼 만드는 그런 저기를 했던 회사예요. 네. 그 우리 동네가 미쓰비시 제강이 있고 제강이 만들어 놓은 뭐 몇백 채의 그 줄사택이 있어서 그걸 삼능 마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삼능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마을을 삼능이라 그래요. 우리 부평 이동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미쓰비시였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시 일제 시대 그 군수공장 만들었던 그 역사 그다음에 네. 미군정 때는 미군 캠프가 들어왔어요. 아, 부평에 미군 부대 있는 거 아세요? 아주 그냥 유명하죠. 뭐 일본, 예. 미국. 캠프 네. 마켓이라고 예. 그 미군들이 최고 많을 때 9만 명이 있었는데요. 다 인천 항구에서 부평에서 훈련 받고 전국으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된 훈련소예요. 네. 미군들. 그렇게 이제 캠프 마켓이라고 지금은 작아졌는데 과거에는 그 100만 평 조병창에다 그대로 예. 미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미군정 역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역사 문화 유치를 했죠. 예. 아주 부평에 대한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을 학교를 한 거예요, 제가.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사실은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을은 정작 잘 모를 몰랐더라고요. 아, 근데 들어갔다가 주민자치는 아직 이게 기반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러셨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평 지역 안에서 마을대학 설립을 위해서 지금
조금 뭐 진도가 나가셨나요? 예, 그 이제 마을 학교를 시작을 해서요. 네. 그 작년에 첫 전달 했고 네. 올해는 이제 두 번째로 해서 네. 저희 동네 좀 발전한 거는 과거에는 우리 그 반에 있는 그 공동 회의 시설을 이용했다가 이제 네. 주민센터로 진출했습니다. 와, 그 예, 방을 하나 얻었어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상주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부평이동 행정복지센터가 4층짜리를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하게 돼서 조금 더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저기로 발전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네. 부평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교육 활동과 교육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받았죠. 물론 이제 네.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한데 네,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지역 사람들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그런 걸 네.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공통의 의제가 뭔가를 또 발견하게. 대부분 네. 3, 40대 주부들이 학부형인 분들이 많이 해요. 아, 네. 저같이 이제 남자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남자는 그 중에 30명 중에 3명이 되는 것인데 예, 예. 어쨌든 이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같이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그 저희 부평구의 법정동이 7개입니다. 아. 행정동하고 법정동 네, 다른 건 다르죠. 아시죠? 네, 예. 네. 행정동은 훨씬 많은데 예, 법정동이 7개인데 7개 동네에 그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예, 예, 예. 우리 동네에 가볼 만한데 네, 저희 네. 동네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죠. 예. 캠프마켓. 아까 미쓰비시 줄사태. 예, 줄사태. 예, 그다음에 예. 거기에 부평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있어요. 그 중간에. 예, 예. 그 세 가지를 테마로 해서 제가 이제 역사문화교실을 예. 했는데 뭐 저희 동네 같으면 그런 곳, 네, 뭐 네. 부평 일동 같으면 시장 뭐 네, 네. 등등 여러 가지 뭐 행정복지센터들하고 소방서도 들어갈 수 있고 교육문화센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고 노인센터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동마다 다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PPT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또 그 30명이 다 참가는 못했지만 20명 이상이 참가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마을 동 코스를 돌아보기도 하고 해서 예, 예. 작년에 그걸 만들어서 올해 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연계 수업 안으로 제안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런 예. 걸 준비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어떻게 보면 마을 학교 운동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마을을 우리 알리고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 같이 예.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마을대학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물어보셔서 예, 예. 제가 뭐 사람을 다 모아서 추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요사이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잘 살펴봐서 그걸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연합이라든지 제가 그걸 다 만들 예.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그 정도 네.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동네에서 예. 지금 작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네. 초보생이들 솔직히 아, 마을에서는 초보생이죠. 마을 초보. 마을 초보인데 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게 네. 저거 우리 마을대학 커리큘럼이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커리큘럼 하나 완성된 거예요. 이제 예. 저 혼자 뭐 만든 건 아니지만 동네 안바퀴라든지 이런 게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청 평생교육과 네. 직원이 같이 이렇게 다닐 때 한 번 왔길래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물론 학교 연계교육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이 프로그램 성인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부터도 그 사회자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 역사 아까 말씀드린 거 잘 몰랐거든요. 네. 제가 거의 50년 살았어요. 예. 별로 우리 동네 관심 없으니까. 네. 뭐 진짜 생전 안 가볼 세계 여러 곳 얘기는 이렇게 많이 알면서 우리 동네에 그런 조병창이 100만 평이나 되는 게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자세히 몰랐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성인들도 모른다. 네. 여기 살아도 모른다.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알면서 애정이 생기잖아요. 예.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 듣지만 저는 아는 만큼 애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사는 마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뭐 좀 네. 살다가 어디 다른데 가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 같은 게 특히 이제 그런 유목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마을의 정주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자기 마을을 살아가는 게 그런 그야말로 지방 자치를 네. 활성화시키고 교육 자체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을대학은 제가 아직까지 진척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거 우리 커리큘럼 하나 완성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자산으로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마을대학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저거는 이제 그 학교 연계 교육하는 거는 그 차원에서 하고 네. 저는 그걸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성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게 이제 성인 교육이 평생 교육 차원이잖아요. 네네.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 동네 마을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만든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참여하면서 네. 아 저게 이제 마을 대학의 한 어떤 부분이 진행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마을교학연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제가 예, 이제 예. 준비위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됐는데요. 그런 그 최 선생님도 사실 종로에서 하고 계신데 그 40분 정도가 여러 지역에서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하는 스타일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정말로 그 대학같이 갖춰져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소박하게 연구소 같은 걸 하나 해서 이렇게 뭔가 그런 거를 모색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형편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마을 자원을 네. 활용하고 마을 역사를 공부할 네. 수 있는 그 큰 배움터 네. 그 대학을 뭐 우리가 학사 학위를 주는 이런 차원의 꼭 제도적인 대학이 아니라 큰 배움터를 마을 배움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마을교학연대 협동조합에는 이제 50만 원씩 출자한 분이 20분이 계셔서 지난 3월에 작년 총회 때 전국민의 총회 때 이제 준비회는 출범을 했고 교학연대 그 시스템을 좀 갖췄고요. 이사장과 뭐 상임 이사들 5분 감사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제가 이제 한 사례를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례들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되면 본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그런 어떤 마을 대학을 만들어 가시는데 좀 도움도 되실 수 있고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사실 강사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어느 지역에서 그걸 다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강사들은 전국에 다 산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서로 이렇게 활용하고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강사 활용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에서 길러진 강사들도 그렇죠. 예,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예, 거기에 한기퉁이를 빌려서 늘 뭐 시간 되면 쫓기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의 작은 어떤 우리 보면 어르신들 보면 경로당이라 그러나요? 네, 네네. 이런 것이 있듯 마을에 하나쯤은 있어서 상시 주민들이 모이고 그런 어떤 제대로 된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의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볼 것이라는 마을의 공동의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좀 열린 공간이 하나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특히 이런 그 상시 열려 있는 공간에 꼭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저희 동장님 네네. 우리 여자분이세요. 아, 굉장히 네. 교육에도 관심 많은 그 네. 동장하고 제가 이제 소통이 잘 돼서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그 새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1층에 북카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니까 뭐 다 지어놓고 한 번도 열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 공간을 네. 방금 말씀하신 열린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네. 너무 좋아요. 자리를 1층에 있고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고 꽤 크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예. 지난주인가 제가 동장 만나서 이제 코로나 이제 풀리잖아요. 네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기 북카페인데 우리 그 열린 공간에 하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네. 근데 이제 주무관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네. 참 그게 이제 앞으로 과제인데요. 거기가 많은 북카페라는데 그냥 책만 이렇게 열람돼 있고 그 카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리고 수도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아니 저거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동사무소는 뭐 말씀하셨죠. 6시 되면 세콤으로 내려서 이제 네. 그 활용하기가 편안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있습니다. 동네에 소다몬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뭐 이게 6시 되면 문 닫아버리는. 예, 세콤인지 그건 뭐 장치가 돼서 공무원 퇴근할 때 다 이제 같이. 예, 그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이제 예. 우리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동장이 이렇게 예.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예. 뒤에 경로당에 스페이스가 큰데 그 본래 그런 열린 공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활용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저보고 그거 좀 경로당하고 얘기해서 한번 추진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그 얘기 굉장히 공감하는 게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 네, 네.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는 아지트. 네, 네. 그렇게 뭐 네. 정식 모임을 해서 회의할 때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오면 와서 주민 누군가가 커피를 얘기하고. 함께 마시고. 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모이고 음. 그 주민자치 지금 주로 구성원들이 동네 음.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장사하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원들을 반영하기 어렵다. 음. 직접 민주주의가 진짜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마을학교 하면서 하듯이 네. 이 젊은 학부형들도 모이고 네, 애들까지 모일 수 있는 청소년들도 모일 수 있는 좋은 그럼요. 예, 네. 그런 앞으로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부평을 먼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마무리로 뭐 어떤 발언을 좀 마무리 예. 말씀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잘해주셔서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다시 모아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네.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와 돌봄자치 마을, 예, 예. 돌봄 마을을 구성하는 게 저희 목표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다 같이 하는 거지만 네. 교육자치, 마을 대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마을 학교를 시작했고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여러 이렇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심지어 뭐 동장님도 이제 협력을 잘 해주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중요하게는 이런 그 마을의 거점 공간이랄까요? 그 열린 공간들이 이제 많이 마련이 돼서 새로운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고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스타일은 이제 우리 부평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어느 지역에까지 다 있고 저희가 읍면동장을 직선제하자는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기반으로 도시에서는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네 공간도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마을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하면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인 활동의 하나인 마을학교, 그죠? 그 마을학교가 마을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리는 활동 중에서 주민자치 그리고 교육자치 그리고 의료돌봄 이런 활동들이 그리고 또한 그 특별히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육자치죠. 네, 그 마을 교학연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어떤 의사소통
비폭력 의사소통 또는 회복적 서클 그리고 평화교육, 정치교육, 시민정치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기대가 됩니다. 종로에서 하셔야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김영철 선생님과 대담 어떠셨습니까? 이 마을교육, 주민자치, 마을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